그래프 표현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인접이라고 하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그래프 표현도 이 인접한 정점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그래프를 표현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에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행렬 과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행렬만 쓰다 보니까 좀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를 연결 구조체를 좀 이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또 좀 단점이 뭐냐면 중복되는 어떤 연결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장한 것이 인접 다중 리스트다라고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이 그 저자에 따라서 이뭐 또는 이제 그 사용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정점의 개수가 굉장히 많고 연결선의 개수도 덩달아 같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면 주기억장치의 메모리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인접 다중 리스트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해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표현에 대해서 보죠. 세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하나가 일단 크게 두 가지만 볼게요. 하나가 행렬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이 리스트라고 하는 연결 구조체를 좀 이용하는 거죠. 여기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두 가지가 다 만약에 이 그 방향이 없는 경우 이제 그 중복된 연결선을 갖다가 표현하게 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좀 해결해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한 번만 쓰게 해야 되겠죠. 그게 인접 다중 리스트다. 자, 일단 먼저 볼게요. 말은 행렬이라고 했지만 가능하다면 정점과 정점 사이에 인접한 것들끼리 쓰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인접 행렬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까 형용사로 인접 어제이슨트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이슨 매트릭스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한다. 그냥 우리말로 얘기할게요. 인접행렬. 우리말도 아니지만. 저희가 또 우리말로 한다면 서로 붙어 있는 구조 형태다라고 이렇게 말을 풀어서 쓰면 되긴 하겠죠.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는 연결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0은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이건 연결 뭐라 그러니? 이건 1번은 연결되어 있는 거. 0은 반선? 라고 해야 되나? 네, 하여튼 이제 그 이런 형태로 표현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네 개의 정점이 있으니까 1, 2, 3, 4라고 하는 네 개의 정점을 하나의 행 단위로 나타내고 열 단위로 이렇게 해서 1과 1, 1과 2 사이, 1과 3 사이, 1과 4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보게 되면 1과 1은 뭐 따로 이렇게 선로가 없으니까 연결이 없죠. 끊어진 상태. 아니 선로가 없는 경우, 에지가 없는 경우. 자, 1과 2 사이에는 이렇게 연결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와 1 사이도 연결이 있는 거죠. 2와 1 사이도 이렇게. 그러니까 1부터 볼게요. 1과 2 사이가 연결이 있고 1과 3 사이는 직통으로 가는 연결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0이고 1에서 4 사이는 연결선이 바로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2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와 1, 2와 3, 2와 2는 없고 2와 3이 연결돼 있고 2와 4도 연결돼 있다. 3의 경우는 3에서 1은 연결이 안 돼 있고 3에서 2는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3에서 3 이렇게 생긴 게 없죠. 선로가. 따라서 3에서 3은 0. 3에서 4는 연결돼 있으니까 1. 다시 4에서 보게 되면 4에서 1로 연결선이 있고 4에서 2로 연결선이 있고 4에서 3으로 가는 연결선이 있고 4에서 4는 가는 없다. 그래서 연결이 되면 1, 연결이 없으면 0. 그렇게 표현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항상 1과 0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1과 2 사이에 가는데 만약에 이게 뭐 도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 그 길에 해당되는 걸 그냥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 측정하게 되면 여기 사이는 한 30m가 되고 2와 3 사이는 40m가 되고 또는 그걸 비용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해 보자. 여기는 길게 표현했지만 20m, 여기는 35m, 여기는 10m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중치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웨이트. 자,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배열로 나타낸다 그러면 1에서 2 사이에 아까는 1에서 1 사이는 0이었고 기억하는 건 없지만 1에서 2 사이는 2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 3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 1에서 3 사이는 비용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0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무한대로 해도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컬러가 없으니까 0이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1에서 4 사이는 1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 가중치를 준다면. 그다음에 2에서 1로 간다면 3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2에서 2로 가는 데는 비용이 없고 2에서 3으로 가는데 40이 들어가고 2에서 4로 가는데 20이 들어가고 3회 기준에서 보게 되면 3에서 1로 가는데 길이 없고 3에서 2로 가는데 40, 3에서 가는데 비용이 없고 3에서 4로 가는데 35, 4에서 1로 가는데 10, 4에서 2로 가는데 20, 4에서 3으로 가는데 35, 이건 0. 사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1에서 3으로 가는데 이 선로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비용이 안 들겠죠. 근데 이렇게 갈 때는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르니까 무한대로 하는 것이 가중치사로는 맞다 야기죠. 여기서 2에서 보게 되면 1, 그다음에 2는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가만히 돈이 들지 않겠죠 만약에. 그리고 도로 비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비라고 한다면 자기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됐고 그다음에 3에서 보게 되면 3에서 1 여기도 여전히 비용은 무한대 비용이 들 거다 이거죠. 길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초기에는 물론 다른 데를 거쳐가게 되면 그 값이 바뀌겠죠. 그다음에 40 이렇게. 자,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완전히 길이 없냐? 길이 외교 관계에서도 저희 그 적대 국가에도 그 길이 있죠. 그래서 우편물도 가기도 하고 뭐 이제 수출입 관계도 되듯이 여기도 다른 결로 해서 우회해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1에서 3으로 가는데 1에서 3으로 갈 길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70이라고 하는 비용을 들여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45. 그럼 최단 거리를 이거를 45로 갈 수 있는데 어디를 경유하냐? 4번을 경유하는 것이 좋은지 2번을 경유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게 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초기 상태에서의 가중치 값이다. 그러죠. 뭐 이렇게 제공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요거를 이제 점점 최단 거리 또는 최소 비용을 하게 되면 이런 무한대 값을 좀 고쳐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때로는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를 거쳐가면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고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리스트로 표현한 거예요. 연결 구조라고 하는데 이걸 인적 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여기도 어떤 노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노드가 이걸 정수라고 써도 되고 캐릭터로 써도 되고 그다음에 이건 포인터를 하나 줘서 여기에 버틱스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나타내고 여기는 링크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나타내는 걸로 가정하자 이거죠. 그랬을 때 아까 이렇게 생긴 거를 그렸죠. 자, 이거를 배열로만 나타내면 이렇게 하나에 나타내듯이 했는데 이거를 리스트로 나타낸다면 헤드 노드들을 따로 두고 그래서 헤드 노드들은 일단 버틱스 1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결된 것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래서 아까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정점이 4개인데 여기는 4 x 4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커지죠. 뭐 그것 여기도 마찬가지 커지긴 하지만 그래서 1번에 연결된 걸 보니까 2번도 연결돼 있고 4번도 연결돼 있다. 그래서 1번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땐 2번 정점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4번 정점도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걸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과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물론 하나 여기다가 저와 같은 걸 쓰기 위해서는 가중치 값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30, 여기는 이제 4까지 가는데 10.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죠. 가중치를 집어넣겠다. 근데 가중치를 안 넣는다라고 한다. 이렇게만 이 버텍스 이름하고 또는 이제 번호하고 연결되는 링크하고만 잡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노드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죠. 정점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2번에서 연결된 걸 보니까 2번에선 1, 3, 4. 그래서 1. 그리고 2에서는 3. 2에서는 4가 된다. 1하고 3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2에서 1, 2에서 3, 2에서 4.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도 3에서 보게 되면 2하고 4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헤드 노드에서 2, 4. 4번 정점에서 보게 되면 1, 2, 3, 1, 2, 3. 이걸 다시 배열로만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됐었죠. 지워버리는 바람에 1번에서는 자기 자신을 가는 거 없고 1에서 2로 가는 거 있었고 1에서 3으로 가는 거 없고 여기 1 연결되어 있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2에서 1로 그다음에 2에서 3으로 4로 그리고 3에서는 2하고 4 4에서는 1, 2, 3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와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가 동일한 거죠. 결국은 이거하고 이거는 동일한. 그래서 이같이 대각선 형태에 해당되는 거 삼각형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 역삼각형 또는 이런
직각삼각형, 삼각형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면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어차피 배열이라고 하는 건 메모리를 잡아주려면 n by n에 해당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준 거다. 여기도 사실 보게 되면 1에서 2로 가는 것도 있지만 2에서 1로 가는 거 이거나 동일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그 연결선이 이게 두 개다. 연결선 편의 중복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낭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낭비를 좀 줄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하게 될 인접 다중 리스트다. 먼저 노드의 모습을 보면 아까는 이렇게 이 정점의 이름에 해당되는 거를 번호로 쓰던지 캐릭터로 쓰던지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연결된 포인터들이 있죠. 자, 여기는 노드의 구조를 조금 더 복잡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드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가 정점 1, 여기가 정점 2라고 한다. 그럼 이 정점과 관련된 연결선에 해당되는 거, 그걸 이제 그 패스라고 하는 건 여기. 요거와 관련된 거는 이거. 이게 이제 일종의 저희 그 링크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요거는 뭐 정수라고 하는 걸로 써도 되고 캐릭터로 써도 되는데 일단 정수로 나타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 노드 구조를 만들어 놓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1, 2, 3 이렇게 생긴 걸 보게 되면 연결선을 보게 되면 1과 2 사이에 연결선이 있고 그 다음에 1과 4 사이에 연결선이 있죠. 딱 한 번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1과 2나 2가 앞에 오고 1이나 1,2나 2,1은 똑같은 거니까 이거 한 번만 쓰겠다. 다시 여기서도 2,1이 있고 그 다음에 2,3, 2,4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을 수 있겠죠. 3에서 보게 되면 3, 3,2, 3,4 4에서 보게 되면 4에서 1, 4에서 2, 4에서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동일한 거니까 요거를 중복을 제거한 형태로 본다면 뭐가 있냐 하면 1에서 2로 가는 거 또는 2에서 1로 가는 거 또 저희 그 여기 하나의 연결선이다. 그 다음에 1에서 4나 4에서 1이나 동일한 거니까 하나만 써보자. 이거하고 이거가 동일한 거니까 이거는 생략하는 거 X 표시할게요. 1에서 4, 4에서 1. 자, 2에서 3, 그리고 3에서 2 있나 보니까 여기 있죠. 이거 제거해 버리자. 한 번만 쓰자 이거. 2에서 4, 4에서 2 있죠. 그래서 이거 제거하고 2에서 4. 한 번만 쓰자. 그 다음에 하지 않은 거 여기 4에서 3, 나 3에서 4. 요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제거하고 3에서 4. 그러면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된 연결선이 있었는데 여기는 5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10개 연결선. 그래서 중복을 제거해서 좀 더 알차게 써보자. 근데 알차게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노드가 조금 복잡해졌다 이거죠. 노드에 이름이 하나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포인트가 관련된 게 더 들어갑니다. 여기 이거 하면 사실 저희 그 알고리즘의 이 구조를 가지고 쓴 알고리즘은 교재상에는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실제 실업무에 들어갔을 때 노드의 이제 그 버틱스가 워낙 많고 그다음에 연결선이 굉장히 많을 적에는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자료 구조를. 그래서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헤드 노드가 4개가 있어요. 시작되는 거니까. 자, 이건 인접 리스트하고 거의 동일한 헤드 노드들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과 2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1에서 2로 가는 거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1에서 4로 가는 거 하나. 1에서 4로 가는 거 연결. 이건 4에서 1이나 1에서 4는 동일하다 이거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2에서 3. 그다음에 2에서 4 또는 4에서 2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마지막 하나 3에서 4로 가는 이런. 그래서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1에서 2로 가는 거 또는 2에서 2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1에서 2만 쓸게요. 이런 연결선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1에서 4를 가는 연결선이고 2에서 3, 2에서 4의 연결선이고 3에서 4의 연결선을 이렇게 노드로 나타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1이 여기 있죠. 1. 1에서 2 다음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1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1에서 2도 가야 되지만 1에서 4도 가야 되겠죠. 그래서 1에서는 먼저 이걸 포인트 해보자. 여기 1이 있으니까. 그래서 1에서 2 그러면 1에서 2 다음에 1이 있는 거니까 1 하면 2라서 4도 같이 연결돼야 되겠죠. 따라서 요 앞에 있는 것들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1에서 4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일끼리. 1에서 2나 1에서 4도 같이 헤드 노드 1, 노드 1하고 연결되는 연결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2하고 관련된 거 없죠? 2하고 관련된 건 없어요. 이게 끝이죠. 그러니까 1에서 2하고 1에서 4 두 개밖에 없었죠. 자, 그다음에 2에서 보게 되면 2에서 관련된 거를 보게 되면 2에서 1, 2에서 3, 2에서 4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여기 2가 여기 있죠. 물론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1에서 2 그리고 2는 뒤쪽에 있단 말이에요. 2와 관련된 패스 2하고 1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2에서 3으로 가는 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에서 3으로 가는 거 여기 있죠. 근데 2가 뒤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포인트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2에서 3도 있지만 2에서 4도 2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2하고 3이나 2에서 4. 따라서 2는 앞쪽에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포인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2로 가는 게 없으니까 2로 시작되는 연결선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이다. 그러니까 3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 보게 되면 3이 여기 있어요. 따라서 3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포인트하고 요 3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3하고 2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와 동일하다. 그럼 3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3하고 4가 여기 있죠. 근데 3이 요 뒤쪽에 관련된 연결선의 그 패스기 때문에 경로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포인트합니다. 그리고 3이 관련된 건 어디냐면 여기는 3은 3에서 4. 더 이상 없어요. 3으로 된 것. 끝. 네, 그 다음에 4로 된 거를 보니까 4로 된 거. 왜냐면 여기 4가 있죠. 그래서 제일 위쪽부터 포인트 하는 걸로 본다면 1에서 4. 그러니까 4에서 1도 또 기능한 거다. 이죠. 그럼 4에서 1, 또 하나가 4에서 1, 4에서 2도 가야 되겠다. 그럼 4가 있는 건 어디냐 하면 여기 있죠. 이게 4에서 2죠. 4. 이거는 뭐를 나타내면 되냐면 이게 요걸 포인트 하면 되겠죠. 또 4에서 2뿐만 아니라 4에서 3도 관련돼 있죠. 여기 4가 이쪽 뒤쪽이니까 4에서 3도 관련됐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더 이상 4와 관련된 게 없으니까 끝.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각 연결선에 대한 거를 한 번씩만 그리게 된 거죠. 아까 연결선 10개에 해당되는 거를 다 인접 리스트로 그리는지 이렇게 하게 되면 몇 개 안 될 경우는 아까 제그 n by n 행렬로 그리는 것이 훨씬 더 메모리에 그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이제 메모리 그 연결선이 많을 때는 이렇게 노드에 좀 복잡하게 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접 다중 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형태로도 설계를 해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적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이 그 그래프를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표현이 됐으면 이제는 그 추리에서처럼 각 추리의 노드들을 방문할 필요가 있었죠. 그럼 그래프에서도 1번 정점을 방문해서 만약에 여기가 도시였다면 1번 도시를 방문하고 2번 도시를 방문하고 3번 도시를 방문하고 4번 도시를 방문한다. 내가 만약에 여기를 쭉 돌아서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로로 갔을 때 최단 거리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각 도시를 다 방문해야 될 경우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걸 뭐라 하냐면 트래버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래프에서도 이 그 각 정점들을 다 방문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추리에서와 같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각 정점들의 방문을 그려보죠. 이거는 그래프의 방문 방법에 대한 거를 논하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이다. 네, 보통 대표적인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가 깊이 우선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를 번역해서 이렇게 썼냐 하면 깊이. Depth for search라고 하는 거. 또는 search라고도 그러고 traverse라고 그래도 되겠죠. 근데 search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DFS라고 하지 DFT라고 하는 말을 보다는 DFS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쓴다. 깊이 우선이다. 계속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너비우선이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refer search라고 하는 이건 트래버스. 이거는 DFS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 깊이 우선 refer search니까 BFS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둘 다 제 그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 하는데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데 이건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하게 되냐면 스택을 사용하죠. 스택을 사용하는 어떤 자료 구조고 이거는 큐를 사용한다. 먼저 깊이 우선이라고 하는 DFS 방식에 대한 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죠. 정점이 1번이 있고 여기 2번 정점이 있고 3번 정점이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1 다음에 2, 2 다음에 3 여기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사이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잘못 만들게 되면 1번에서 방문하고 2번 방문하고 3번 방문하고 또다시 1번 방문하고 또 2번 방문하고 3번 방문하고 무한히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내가 한번 찍었다, 방문했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이클 존재 때문에 뭐냐면 방문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또다시 이제 그 두 번씩 방문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표시자를 하나씩 여기다가 달아놓는 거예요. 방문 표시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여기는 방문했습니다 해서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0과 1로 표현해 보자. 네. 이거는 방문 표시자. 또 0일째에는 방문 전이다. 1은 방문 후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한번. 그러면 기피우선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를 시작으로 한번 볼게요. 시작점. 그래서 모든 정점들을 다 방문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1번을 방문하죠. 그러면 이거를 방문했으니까 방문했다는 걸로 0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 1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나 방문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여기다가 뭔가 딱지를 붙여놓는 거예요.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방문 전인 게 남아있죠. 그러면 연결선 네, 인접한 쪽에 가서 보니까 2가 있는데 1하고 2 여기 연결선이 있는데 방문 전이야. 그러면 여기 2를 방문하고 그거를 1로 바꿔놓는 거죠. 2까지 왔어. 2까지 왔더니 그 다음에 또 더 갈 수 있는 길을 보니까 아직까지 방문 전에 있죠. 이게 2하고 1, 2에서 3 다 가능하는데 1은 이미 방문했으니까 여기 또 가게 되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거는 방문 표시를 남겨놨으니까 여기 다시 가면 안 되겠고 여기 3번 아직까지 방문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방문 표시를 남겨놓고 3 이렇게 가는 이런 방식. 계속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때까지 가보고 만약에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면 튀어 올라가는 거죠. 그런 방식. 자, 그럼 정점이 세 개밖에 없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건 조금 전에 했던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그려보자. 여기 7번.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런 걸 갖다 방문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가 시작점이다. 여기가 시작점. 이건 시작 정점이에요. 여기 다 방문 표시에 해당되는 이렇게 표시 목록이 붙어 있는 거죠. 초기에는 어떤 값으로 되어 있냐면 다 방문하지 않은 걸로 해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작점에서 시작하는 걸 보게 되면 제일 먼저 1번에서 시작하니까 1번 방문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요?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되는데 가능하다면 번호가 작은 걸로 가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경우가겠죠. 2번은 방문하고 요건 방문했으니까 1로 바꾸고 요거 방문했으니까 1로 바꾸고 그리고 2번에서 온 거죠. 2번에서 갈 수 있는 거를 보니까 3번도 가능하고 5번도 가능하고 6번도 가능하고 1번도 가능한데 1번은 이미 방문했어. 여기는 다시 가면 안 돼.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것 중에 인접한 것 중에 번호가 아직 방문하기 전인 0으로 되어 있는 걸 찾는다. 여기 3번으로 가자. 여기 그래서 3에 방문했으니까 이거 1로 바뀌는 거죠. 3에서 다시 또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죠. 계속 가보는 거예요. 다시 이제 여기까지 와서 또 3에서 갈 수 있는 데를 보니까 1번도 가능하긴 한데 이미 지나갔고 2번도 지나간 데고 그리고 6번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방문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 1로 바꾸고 6번으로 간다. 자, 6번까지 왔어요. 자, 6번에 와서 보니까 6번에서는 탐으로 가려고 보니까 이미 방문했고 2번도 이미 방문했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장낼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다시 탁 튀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바로 전 단계는 요거였어 라고 하는 걸 저장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6번에서는 이렇게 스택에 3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이걸 팝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택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알고리즘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설명하도록 하죠. 그래서 6번에서 3번으로 다시 튀어 올라오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막다른 골목이야. 3번을 다시 가. 3번에서 간 데 없나 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여기도 3도 6도 방문했고 1도 방문했고 2도 방문했어. 3에서 어디서 3으로 왔나 보니까 2에서 왔어. 그럼 2로 본 거예요. 2에서 보니까 1 방문할 수가 없고 이미 했으니까 안 간 데가 5번이야. 그럼 여기 아직까지 안 간 거 5번. 그래서 이걸 1로 바꾸는 거죠. 5번에 와서 보니까 막다른 길이 있죠. 2번에서 와가지고 다시 1로 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2번에서 왔으니까 2번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때 되돌아가기 위해서 스택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되돌아가는 거다. 이제.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 그리고 2번에 와서 보니까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다 꽉 찼죠. 그럼 어떻게 2번 누구가 날 불렀지? 보니까 1번이 부른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일단 1로 되돌아가는 거죠. 1번에서 보니까 2번, 3번 다 방문했는데 4번은 아직 방문 안 했어요. 4번을 방문하고 그거를 1로 바꾸는 거죠. 4번에서는 7번하고 8번이 아직까지 방문하기 전이니까 4에서 7, 8 이렇게 방문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의 방문하는 모습을 가지고 추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데스 for search 추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추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1과 2 사이에는 연결선이 있지만 1과 3 사이에도 연결선이 이렇게 원래는 있는 거죠. 여기 그래프 상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된 걸 갖다가 추리 엣지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점선으로 이렇게 된 걸 갖다가 뒤에서 나타낸다 해서 백 엣지라고 이름 붙일게요. 그다음에 2에서 보게 되면 2에서 1, 2에서 3, 그다음에 2에서 5도 되는데 2에서 6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백 엣지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4를 보게 되면 4에서 7, 4에서 8도 실제 그래프상엔 이런 저희 그 연결선이 있는 거죠. 베개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리고 여기 방문하는 것들 번호를 매겨서 나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래프 이거를 여기가 이게 만약에 컴퓨터다라고 한번 해보죠. 아니면 선로에 이 기차의 정거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고장이 났어, 이 부분이. 그러면 이쪽에 있는 데서 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럼 이쪽에 있는 부분하고 이쪽에 있는 부분하고 끊어져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절단점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말로 한자에서 절단점. 그 다음에 아킬레스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 절단점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은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 여기 하나의 어떤 이게 컴퓨터라고 치면 이쪽에서 일로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물류하는데 여기도 만약에 이쪽에 뭔가 이제 해적이 막고 있다면 못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도를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절단점이 없어야 된다. 절단점을 찾는 그런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BFS를 하기 전에 아까 Depth for Search라고 하는 거가 뭐를 쓴다라고 했냐면 스택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스택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처럼 가다가 6까지 갔는데 이렇게 6까지 갔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누가 나를 불렀지 하고 되돌아가고, 그다음에 3에서도 또 더 갈 데가 없으면 되돌아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5로 가고, 5에서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다시 2로 되돌아갔다 1로 되돌아갔다 4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알고리즘은 스택을 쓰는데 결국은 스택을 쓴다는 얘기는 스택을 외부상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부상에서 쓴다라고 해서 이거는 재교칠 방식을 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스택이 사용된다는 뜻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지울게요. 그럼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먼저 메인 쪽에 한번 볼게요. 메인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이 뭐를 해야 되냐 하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버틱스라고 하는 집합과 에지라고 하는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정점들은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시를 남겨놔야 되겠죠. 그리고 방문하게 되면 방문 표시를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문 전이라고 하는 거를로 이 표시를 하자. 그 방문 전 표시를 뭘로 나타내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죠. 비지트라고 하는 거에 여기 정점 이렇게, 이게 0이면 방문 전, 이게 1이면 방문 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점에 대해서 다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죠. 아까 이 그래프를 뭘로 표현할 거냐? 배열로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 인접
배열론 이제 인접 리스트냐 인접 행렬이냐라고 하는 걸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거는 제 그 차지하고라고 여기서 이 이런 표시를 남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겠냐면 알고리즘 언어로 그냥 표현하자 이거죠. 만약에 이게 이 인접 리스트로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거기다 표시할 수 있는 하나의 항목을 더 만들어줘야 돼요. 하여튼 이렇게 되죠.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점들의 집합 안에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비안에 아까처럼 1, 2, 3, 4 그렇게 있든지 이와 같이 1, 2, 3, 4, 5, 6, 7, 8 하는 제 8개 해당되는 정점들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속하는 거, 이 안에 있는 거 또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뭐. 여기는 소문자로 쓰고 이건 대문자 집합. 이렇게.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뭘 하냐면 방문하기 전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남겨놓자 이거죠. 그래서 방문 전 visited라고 하는 거에 소문자로 표현된 데다가 일단 방문 전입니다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모든 정점에 대해서 이 그 방문점 표시하는 거죠. 이건 클리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뭐 하냐 하면 아까 같이 방문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작업해주기 위해서 여기도 그래프가 다 연결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 그래프가 이 하나의 이제 연결선 없이 뚝뚝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별도의. 그래서 이렇게 될 수, 대한민국 안에서의 이제 그 각 컴퓨터망의 어떤 형태. 그다음에 일본에서의 컴퓨터망의 형태. 그것들 간의 어떤 이제 그 선로가 해저 케이블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위성으로 되어 있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각각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각 정점들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작업해 줍니다. 자, 뭘 해주냐면 첫 번째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해야 되겠죠. 방문 안 했으면 그걸 방문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 다 방문 표시를 0으로 남겨놨으니까 이게 0이면 방문 전이란 얘기죠. 방문 전이면 뭐냐면 방문하면 될 거예요. 무슨 방법하냐면 기피 우선으로 이걸로. 그래서 기피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데스볼 서치라고 하는 하나의 서브루틴을 만들어 보자. 뭘 가지고 요 B라고 하는 정점에서 이렇게. 이게 메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 되죠. DFS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요게 이거를 호출할 거니까. 그럼 첫 번째 뭘 해줘야 되냐면 방문 표시를 남겨줘야 되겠죠. 정점 V는 정점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1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0이었으면 이건 초기 상태인데 방문했으니까 1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각 이 정점에 대해서 보면서 여기에 연결된 걸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B라고 하는 연결된 것들 보니까 여기가 B가 있는데 이렇게 생것 중에 W도 있고 X도 있고 Y도 라고 하는 이름의 연결선이 이제 그 버틱스들이 있더라. 그럼 그 중에 하나씩 골라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리즘 언어로 그냥 이렇게 쓰자 했죠. 이것도 U인데 뭐에 한 거냐면 B하고 연결된 거. 여기 하나가 U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시죠. 근접한 거. 그 B에 이것도 소문자 B예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요 U가
이것도 방문 전이었다. 여기는 방문 표시가 1이고 여기가 0이었다 그러면 1로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게 방문 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깊이 우선 방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as for search에 가지고 하면 되겠다. 알고리즘에 자, 요거 지금 10분 거의 다 됐으니까 2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그리고 너비 우선 알고리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